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네, 총재님 안녕하세요. 응, 네, 총재님 지금 하늘공 도착하셨어요? 응, 그래. 아, 네, 총재님 지금 인터뷰 가능할까요? 응, 아, 총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이제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오늘은 일단 다섯 번째보다는 여섯 번째 부채 혁명의 가계부채를 갚아주시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양적 완화 같은 거 해가지고 경제적인 질문들을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네, 총재님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응. 먼저 여섯 번째 정책에 가계부채 1,500조를 1인당 5억 원 이내는 모두 국가가 탕감 조치를 한다는 정책이 있어요. 이 가계부채를 탕감해 주시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1,580조나 되는 가계부채를 온 국민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전면적으로 탕감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거라. 네, 연평균 80조씩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현재 그 총재님께서는 매년 2,000조의 화폐를 찍어내가지고 3년간 총 6,000조의 화폐를 찍어내신다는 양적 완화 정책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첫해 1차 2,000조를 찍어서 1,580조의 가계부채를 100% 상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화폐 통화율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다른 나라들이 25% 30%인데 우리는 10%밖에 안 되거든. 그거를 이제 정상으로 하고 뭐든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전체적으로 그걸 조치해 주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앞으로. 안 그래도 불경기인데다가 그게 더 엄청난 이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들이 그걸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긴급 경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우리나라 현 정부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 부채 상황은 처음이죠. 우리는 급성장한 경제를 따라가지 못해서 사회제도가.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말하자면 피아노를 조율해야 될 때가 된 거지. 우리가 피아노를 쓰다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와 같이. 일종의 지금 경제 구조의 특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 비상사태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돈이 생기면은 그 은행 이자 갚는 데 돈을 다 써버리고 실제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부채는 연간 80조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근원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양적 완화 해가지고 2,000조 찍어버리고 1,600조 가까이 되는 가계부채 일단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1차 목표죠, 그게. 그 다음에 2차 양적 완화가 또 2,000조, 3차 양적 완화가 2,000조에서 6,000조를 찍어내게 되죠. 그 한국 경제의 개인 부채 다음에 국가 부채도 일부 처리할 건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국가의 신인도도 올리고 국가도 쓸데없는 이자 나가는 걸 정리하죠. 네. 근데 지금 양적 완화 하면은 뭐 베네수엘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님.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런 거는 있을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는 경제 구조가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는 거의 뭐 기생 경제라고 봐야 되고, 우리는 해외 수출, 강력한 그런 기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양적 완화를 해야 살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해서 그리 된 게 아니에요. 너무 무상복지가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출돼서 그런 거고.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베네수엘라와 우리는 완전 다르죠. 경제 규모는 그런대로 우리는 탄력이 있는 나라고 베네수엘라는 그런 자체적인 그게 약했던 나라잖아. 한국은 무역 전문 국가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 무역 위존도가 70%니까. 우리는 다양한 거기는 단순한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자원, 예. 자원으로 먹고 살았고. 예, 자원 팔아먹고 기름 팔아먹고. 우리는 수출. 예. 우리는 수입과 수출이 활발한 나라고. 그런 나라와 완전 달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베네수엘라하고 우리는 구조가 다릅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원자재 팔아먹는 나라고. 우리는 가공으로 주로 교역으로 성장하는 나라고. 그럼 총재님은 이 현재 화폐 가동률이 10%도 안 된다 하셨는데 이거 몇 프로까지 올리실 예정이에요? 양적 완화해서? 25%부터 30%까지는 올려놔야 되는데 6,000조를 찍으면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네네.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한국이
화폐 가동률이 6%예요. 통화 승수로 따지면은 16이고 일본이 화폐 가동률이 33%, 통화 승수로 3, 미국이 25%, 통화 승수로 4.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첫 해에 양적 완화 2,000조를 해서 가계부채 1,500조 탕감하잖아요. 그러면은 2,000조 중에 결국에 시중에 풀리는 돈은 40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첫 해 본원 통화량이 지금은 180조인데 여기에 400조 더하면 580조고 또 지금 광의 통화량이 그 총 통화량인데 그게 2,900조인데 여기에 2,000조 더하면 4,900조잖아요. 첫 해 일단은 화폐 가동률이 10%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0조 하면은 25%, 그 다음 해에 40% 이렇게 올라가는데 분단국인 거 고려해가지고 빠져나가는 돈이랑 또 우리나라가 지하 경제 규모도 GDP 대비해서 20%나 되니까 지하로 빠져나가는 돈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화폐 가동률이 3년째 되는 날 30% 정도 되거든요. 3, 40%? 그런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째 화폐 가동률이 30%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 사람들은 예. 내가 왜 6천조 화폐를 발행하는지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왜 가계부채를 그렇게 갚아주는지 혹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다시는 실수를 안 하게 돼. 그리고 이제 빚을 안 지게 되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거 총재님께서 양적 완화 6,000조로 하신다 해가지고 도대체 왜 6,000조로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에 진짜 검색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막 몇 시간 동안 했어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서 경제부처 장관들 모집해서 뭘 지시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리둥하겠지.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차원이 낮은 단계에서 경제를 하니까 맨날 개미 쳇바퀴 도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거를 진단을 잘해야지. 예. 지금 경제 비상사태라는 걸 몰라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가 빚을 질 이유가 없어요. 강대국들이 굳이 수출에 크게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돈을 찍어서 해결한다니까. 네, 맞아요. 잘 몰라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인지. 미국도 찍고 중국도 찍고 일본도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화폐는 나가가지고 사장이 많이 돼요. 응? 여기저기 사라진다는 거죠. 해외로 다 돌아다니면서 네. 장기적으로 은폐해야 돼버려 돈이. 그러면 빚 갚은 게 유리하지 찍어서. 그 한 번 사장된 돈들은 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가요? 상당히 어려워요. 보험이 돼버리는 거야. 유사시에 그걸 쓰기 위해서 영원히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화폐로서 가치가 없어져요. 1년에 화폐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달러를 찍어보세요. 달러를 매일 전 세계에서 사잖아. 근데 그게 유통이 됩니까? 그렇게 보험용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쓸모 없어지는 거고. 그냥 지하 금고나 어디 들어가 버려. 네. 밖으로 나갔던 돈들이 한 번에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없지.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네. 사이에 경제가 호전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수가 잘 거쳐. 국가가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 제가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겨우 이해를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왜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6천조 규모의 양적 완화를 공략하는 사람이 있던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앓고 있는데 그거 하나를 해결 못하는 대통령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고통이 있으면 돈은 아주 차원 높은 데서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거 아주 전전긍긍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경제를 살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대한민국이 펌프에 지금 물을 가득 부어야 이제 물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게 6천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펌프에다 물을 한 숟가락씩 퍼부으면 물이 나오나? 물은 작동이 안 돼. 그러면 그냥 그걸 한 바가지 갖다 부어버려야지. 그래 안 그래? 지금 마중물이 6천조야. 경제 운용을 IQ 100단위들은 경제 운용하는 기술이 없어요. 내가 하게 되면 한국 사람은 부자로 살면서 떳떳하면서 빚 없으면서 인플레 없으면서 경기는 확 살아나. 그걸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내가 입에서 말을 못하겠네. 지금 일본 화폐 가동률이 33%고 미국은 화폐 가동률이 25%인데 그러면 총재님께서 추구하시는 이제 앞으로 한국의 가장 이상적인 화폐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동률을 몇 프로까지 올리시려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화폐 가동률은 30%까지 올리지. 50%까지 넘어가면 좀 위험한 거고 그런 건가요? 30% 이상 올릴 필요 없어. 네네. 그러면은 혹시 뭐 6천조 찍고 나서 또 양적 완화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6천조가 마지막이지. 앞으로 총재님은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6천조 찍으면 그 다음에 양적 완화는 없지. 그 정도면 이제 국가가 작동돼야 하는 거예요. 생활에 시달리는 국민을 나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호리지차 천지원갱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털끝만큼 달라져도 하늘과 땅만큼 멀어져 버려. 털끝만큼만 틀려도 하늘과 땅만큼이 멀어질 수 있어 없어요. 수소 한 개가 우주를 만들잖아. 수소가 118가지 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및 한 티끌 안에 우주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리고 일묘연 만학만내 용맹부동본이잖아. 하나가 묘연하게 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흩어지고 하는 거거든. 그 일이라는 것이 경제의 1에서 10까지가 어디서 일이 존재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거든. 철학과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과학의 완결판이 허경영 강연이야. 철학과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과학과 경제의 완결판이 허경영 강연이라 이 말이야. 네.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 스위스 정신의학자. 그 사람이 말하는 이 인간들의 정신의학. 하이데크가 말하는 존재가 뭐냐. 존재가 뭐냐는 걸 하이데크가 딱 존재라는 두 글자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존재가 뭐야? 경제야. 네트워크란 말이야, 서로가. 그런데 이거 하나를 인간들이 해결 못하는 21세기는 있을 수가 없어.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기쁘면 울잖아. 자기 딸 결혼식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경제가 인정에서 시작이 돼. 그러니까 수소에서 시작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정. 그 정 때문에 선물도 사주고 또 물건도 싸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정에 끌리는 정의 민족이거든. 근데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뭐 몇만 원까지 이상 못 준다. 김영란법 같은 거. 그런 것이 옥죄해버리고 금융실명제가 옥죄해버리고 이거는 우리 경제를 모르는 거야. 존재는 뭐냐. 서로 주고받고 남한테 내 마음의 표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게 존재거든. 근데 공산주의 마냥 말이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거는 경제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는 호리지차. 호리라는 거는 티끌을 말하거든. 호리가 굉장히 작은 단위를 재는 걸 호리라고 그래. 조그마한 그 차이가 경제 지표가 네. 천지가 달라져 버려. 나중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판단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작은 것이.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볼 때 형은 노력 없이 동생을 이길 수 있어. 형은 노력 안 해도 동생을 이겨. 자기도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났는데 동생이 꼼짝 못해요. 똑같은 인간이야. 예. 근데 동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제 원리는 형과 동생 사이에 있는 경제 원리는 애초부터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동생은 노력을 해야 겨우 형을 이길 수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어 잘. 그럼 경제는 애당초부터 이 형과 동생으로부터 시작돼. 그럼 동생은 형을 이기기 위해서 말이야. 엄마한테 더 잘해. 네. 아빠한테 선물도 사와. 경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기업을 만들어서 과시욕이 생기는 거야. 또 형이 없는 애는 아버지를 이기려고 해요. 또 아버지가 구멍가게에서는 지는 큰 백화점을 하려고 그래. 거기에서 그 차별에서부터 경제가 생기는 거야. 모든 경제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시작되는 거지. 그건 어떻게 시작해? 열등감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경제는 우월감에서 생기는 게 아니야. 네. 열등감에서부터 경제가 발생하는 거야. 태어나는 순서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줘. 그러니까 동생은 돈을 쓰면서 낭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야. 형은 뭐 크게 남한테 돈을 쓸 일이 없어. 그 성격이 벌써 달라지잖아. 여기서 경제라는 것이 작동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존재라는 것은 다른 현상을 가지고 오잖아. 하이데크는 존재가 뭐냐 하지만 이 존재는 똑같은 인간이란 존재가 먼저 태어난 사람과 조금 늦게 태어난 사람 때문에 거기서 서로 뭘 메꾸려고 하잖아. 그래서 경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털 것만큼만 달라도 완전히 저놈은 재벌이 되고 저놈은 조금 게으른 것 때문에 저놈은 거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경제를 보는 판단력이 조금 다르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올 수 있다니까. 인간의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각인력. 어떤 사람이 내가 양적 완화를 할 거야. 국민 부채를 다 갚아줄 거야. 이러면 그 각인력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력이 있다고. 견인력. 마음에 세 가지 힘이 있다고. 마음에 세 가지 힘. 그러니까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예. 말에 있단 말이야. 내의 98%가 말의 조정을 받아요. 말의 조정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양적 완화로 국민부채를 상감할 거야. 딱 이러면은 이게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경제라는 건 이 말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내 98%가 말의 조정을 받으니까. 예.
근데 내가 빚이 있는 놈이 나는 빚 못 갚아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나? 나는 빚을 갚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갚아. 이러면 이게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존재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걸 한문으로 향상일로라고 그래.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야. 경제가. 근데 일반 인간들은 말이야. 돈이 없으면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 각인력을 가지고 견인력을 주고 성취력을 넣어주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다시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가난이라는 컴플렉스를 때려 부셔버리는 거야. 즉 말하면 형제 자매 관계는 형제 관계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야. 형은 아버지가 먼저 태어나게 해주고 어머니가 먼저 태어나게 해줬잖아. 동생은 누구를 원망해서 아버지 부모를 원망하는 거야. 형과 동생이 있었을 뿐인데 형과 동생이 싸우는 데는 반드시 부모가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관계야. 이게 경제의 형성이야.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옥신각신하는데 중국이나 미국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꼭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세 사람의 관계야. 그 경제의 주체라는 아버지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대통령이면 그 대통령이 있잖아. 네, 맞습니다. 국가 살림을 맡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국민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국민들이 뭐 서로가 뭐 빚지고 왜 이리 난리냐 하는 게 실제는 그 원인은 국민과 국민의 이 갈등은 컴플렉스에는 뭐가 있어? 지도자의 잘잘못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아, 네. 아버지가 적절히 조율을 잘했으면은 뭐 때문에 카인이 아벨을 죽이냐고. 지금 이 자본주의는 예.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국이야 지금.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약한 동생을 죽이는 형국이잖아 지금. 그럼 양적 완화를 해서 이걸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삼각관계의 주인이야. 국민과 국민이 싸우고 있는 것은 돈 때문에 지금 다 난리잖아. 어떤 놈은 배불러 배 터져서 잘 살고 어떤 놈은 그냥 다 주고 가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아버지가 뭔가 양적 완화를 해서 형제 싸움을 평준화에 좀 해줘야 돼. 어느 정도 지도자가 각인력과 견인력과 성취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국민한테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난 당신들의 양적 완화에서 당신들의 가난을 싹 뺏겨낼 거야. 이게 경제야. 그러면 국민들이 갑자기 힘이 생겨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생긴 거야. 아, 저 사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뭐 자기가 뭐 베네수엘라야? 쌀 팔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쌀도 없어서 보리쌀 먹고 있는 주제야. 근데 거기서 뭔가 생기는 거야. 말의 힘이야. 양적 완화해서 우리 국민의 가난을 싹 뺏겨버릴 거야. 그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어렵다 뭐 달랭이나 하고 이게 뭐야? 예. 그렇지 않을까? 맞습니다. 총재님 귀중한 답변 감사드리고 죄송한데 그 현대 화폐 이론 중에 모던 마너테리 티어리라고 줄여서 MMT라는 게 있어요. 이 MMT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제 이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미국에서 유래한 이 MMT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냅니다. 그래서 인프라, 복지, 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민간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MMT에 따르면은 돈 찍느라 늘어나는 빚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총재님. 필요하면은 윤정기를 돌려서 또 돈을 찍어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일본의 경제 산업성 관료 출신 경제평론가 그 나카노 다케시에 따르면은 세금을 걷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서 일본 정부 부채가 5천조 엔이 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다니까. 예, 그 현재 일본 정부 부채가 1,100조 엔, 그러니까 1경 2천조인데 지금의 부채에서 약 5배인 5천조까지 올라간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5천조까지 올라가면 한 100년은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과거 전례를 보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돈을 왕창 풀었는데 눈에 띄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에 따라서 이 MMT를 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켈튼 교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일본은 MMT의 유익한 실증 사례라면서 주류 경제학자들의 경고는 일본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제학 상식이 모두 무너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보자면은 MMT 이 이론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총재님. 근데 이러한 MMT를 국가적 차원에서 너무 남용을 하거나 그러면은 부작용이나 엄청난 경제 위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총재님께서는 이 현대 화폐 이론 대두되고 있는 MM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를 예.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같은 것을. 아, 그렇군요. 무슨 말 내가 이야기했잖아. 예. 아버지와 아들의 예. 그게 네. 아들들의 싸움에는 아들들의 싸움이 지금 경제야. 어려운 경제 아니야.
거기에 아버지가 그걸 모두 정리할 수가 있어. 간단한 거네요.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주체가 누구냐? 아, 예, 주체가 허경영이다. 그러면은 경제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그건, 예, 그 주체가 고등범일 경우에는, 예, 그건 위험할 수 있지. 예. 그래서 아버지가 중재를 잘못하면 파산이 될 수도 있지. 누구 형제 싸움이 거기에 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재님께서는 MMT라는 이론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론 자체는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지. 아, 그렇군요. 문제가 없다니까? MMT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 그것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 예, 예. MMT라는 경제 이론 자체가 차원이 높은 이론인 건 맞네요. 그렇지. 근데, 그 자체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걸 내가 벌써 실행하려고 하는 거야. 예, 근데 이 좋은 이론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고. 엄청 다른 거지. 아, 그렇군요. 아, 예, 총재님, 오늘도 귀중한 답변과 설명들 감사드립니다.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